여름 햇살은 뜨겁게 내리쬐었지만 마을 언덕 위 집 안은 고요하고 따스했습니다. 창살 사이로 들어온 빛은 마룻바닥을 타고 흘러 식탁 위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며느리 에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땀을 훔치며 버섯 전골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산에서 직접 따온 버섯을 소쿠리에 담아와 하나하나 흙을 털고 깨끗이 씻어낸 뒤 얇게 썰어 냄비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국자로 조심스레 저을 때마다 버섯 특유의 깊은 향이 피어올라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파와 마늘을 넣자 진한 국물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와 장아찌, 된장에 무친 나물과 같이 은 보리밥이 차려졌습니다. 평범하면서도 정겨운 밥상은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을 위해 준비된 잔치와 같았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된장 냄새가 바람에 실려와 버섯 향과 뒤섞였습니다. 멀리서 매미 소리가 여름의 뜨거움을 알리고 있었지만 집 안 공기는 차분하고 아늑했습니다. 모처럼 시부모와 시숙 부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기침을 한 번 하고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오랜만이구나. 예전엔 자주 모였는데 다들 바쁘다 보니 그의 눈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에린이 국자로 전골을 덜어주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숟가락을 든 시숙 부부는 향이 참 좋네요라며 웃었습니다. 그 말에 에린의 굳었던 어깨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온 갈등과 냉랭함이 오늘만큼은 조금이나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대화와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장인은 전골을 한 숟갈 떠 넣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에리는 비로소 안도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나마 모두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그리움과 오해를 뒤로한 채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는 듯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오가며 식탁 위 공기는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점심상이 곧 온 마을을 뒤흔들 비극의 무대가 될 줄은요. 웃음과 따뜻한 말이 오가던 자리 위로 곧 차가운 눈물과 비명이 떨어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상상한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 식탁은 단순한 화합의 자리가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예고된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집안은 잠시 평화로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참새들이 모여들어 떨어진 밥풀을 쪼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부른 기분에 잠시 한숨을 돌리며 느긋한 오후를 맞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을 느낀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을 토했습니다. 아이고, 속이 뒤집히는구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이내 격렬한 구토가 이어졌습니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에린이 다급히 달려갔지만 대답 대신 신음만 들려왔습니다. 그때 장인도 잔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숙 부부 역시 비슷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식은땀에 옷이 젖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네 사람이 모두 의자에 축 늘어졌고 마루바닥에는 신음과 기침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한꺼번에 사람들을 옥죄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에리는 당황한 채로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여보세요. 빨리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모두가 쓰러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식탁 위에 떨어진 국그릇만큼이나 흔들렸습니다. 몇 분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고 환자들은 급히 들것에 실려 읍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대기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여러 검사가 이어지는 동안 가족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에리는 벽에 기대어 연신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직접 다듬은 버섯인데. 결과를 들고 나온 의사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닙니다. 맹독성 버섯 중독이 의심됩니다. 순간 병원 복도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에린의 입에서는 믿기 힘든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향해 의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점심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차갑고 낯선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건 단순한 불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된 선택이었을까요? 비극이 닥친 다음 날, 마을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사람들의 입과 눈은 결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들녘에서 김을 내던 이들이 호미질을 멈추고 모여 앉아 속삭였고 해가 저물어 대문 앞 평상에 사람들이 둘러앉자 낮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가람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그 며느리 원래 시댁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더라. 남편이랑도 별거 중이라며? 그럼 동기 충분하지. 혹시 일부러 독버섯을 넣은 건 아니겠지. 작은 소문은 삽시간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한마디가 10마디로 부풀려지고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이야기는 불씨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조문객들로 붐빈 장례식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이들이 고개를 숙여 애도를 표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따뜻한 위로라기보다 차갑고 낯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라는 속삭임이 향, 냄새와 뒤섞여 흘렀습니다. 에리는 영정 앞에서 오열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은 연기처럼 보였고 그녀의 애끓는 절규는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남아있던 전골, 국물과 버섯, 교각들을 증거물 봉투에 담아갔습니다. 수사관의 장갑 낀 손길이 식탁 위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평범한 가정집이 범죄 현장으로 변하는 순간 같았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은 범인이 따로 있을까라는 차가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에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그냥 산에서 따온 것뿐인데. 그녀의 낮은 중얼거림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남기며 차갑게 방을 떠났고 남겨진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조차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경찰, 심지어 친척들마저도 이미 마음속으로 에린을 범인이라 단정한 듯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웃음과 따뜻한 말로 가득했던 밥상은 더 이상 가족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과 불신의 증거물로 변했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앉았던 이들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에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듯 숨조차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웃음과 화해의 자리가 순식간에 범죄와 혐의의 무대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은 점점 더 차갑게 그녀를 향했고 에린의 삶은 서서히 그림자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녀의 울음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의심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이미 하나의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며느리라는 것. 그러나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경찰의 수사는 단순한 중독 사건을 넘어 가족의 지난 날을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을 어른들과 이웃들에게 일일이 발걸음을 옮겨 가족의 관계와 그간의 갈등을 묻고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오랫동안 덮여있던 앙금이었습니다. 에린과 그녀의 남편은 이미 수개월째 별거 상태였고 원인은 재산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부모가 가진 땅과 집을 두고 형제들 간의 말다툼이 잦았고 에린은 그 속에서 늘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겉으로는 며느리를 대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도시 출신이라 우리 사정을 잘 모른다. 돈만 밝힌다. 는 뒷말이 오래전부터 돌았습니다. 에린은 억울했지만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등은 곧 동기의 증거라 여겼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원한이 있네요. 라는 짧은 멘트는 에린의 심장을 차갑게 얼려붙게 했습니다. 그녀는 조사실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으며 식사하길 바랐습니다. 다시 화해하고 싶었어요. 음식에 독이 있었다니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금세 사라졌습니다. 기록지 위에는 오로지 재산 갈등, 별거 중, 불화 심각이라는 단어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퍼지자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봐라. 역시 우연이 아닐걸. 돈 문제 때문에 그랬다잖아.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사실처럼 굳어졌고 사람들은 눈빛으로 이미 답을 내린 듯 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에린은 하루아침에 냉혹한 범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따뜻한 가족 밥상은 어느새 의심과 원망이 뒤엉킨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마을의 시선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에리는 깊은 절망 속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침은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퇴혈을 하고 위세척을 하며 남아있던 음식물도 모두 채취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검사실 불빛은 차갑게 반짝였고 의료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혈액에서 아마톡신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맹독성 버섯에 들어있는 독소입니다. 간과 신장을 빠르게 손상시키며 치명률이 매우 높습니다. 순간 가족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숙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헐떡이며 시어머니는 손가락 끝이 푸르게 변해갔습니다. 장인은 고통에 몸을 뒤틀었고 목소리는 쉰 채 끊어졌습니다. 의료진은 간 이식을 검토하며 해독제를 투여했지만 이미 독이 장기를 깊이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라는 의사의 목소리는 냉혹한 선고와 같았습니다. 병실 한쪽에서는 에린이 벽에 기댄 채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물을 동정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저건 연기일 거야. 이미 계획했던 거겠지. 의심은 점점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실을 오가는 발걸음마다 그녀의 이름이 범인처럼 오르내렸습니다. 마을의 소식이 전해지자 공포가 퍼졌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우리가 먹은 버섯도 혹시 사람들은 밥상 앞에 앉자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버섯 반찬은 모두 버려졌고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보며 밥만 삼켰습니다. 일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에리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단지 음식을 준비했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진실은 이미 그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7간의 사투 끝에도 희망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의 호흡은 점점 가늘어졌고 심장 모니터의 파형은 불규칙하게 흔들리다 결국 평평한 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병실 안은 순간 정적에 잠겼고 이어진 것은 끊어질 듯한 가족들의 울음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곧검은 천과 향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문상객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더불어 지울 수 없는 의심이 어른거렸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라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에리는 영정 앞에서 무릎 꿇은 채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의 절규는 장례식장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갑게 굳은 사람들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며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그 손길마저도 어딘가 의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경찰은 곧장 에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집 안유유를 살피며 서랍과 찬장을 열었고 냉장고 속 남아있던 전골,
국물과 마른 버섯 조각을 증거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압수 대상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수사관들이 차갑게 물건을 수거하는 모습은 집 안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은 담장 너머에서 속삭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드러나겠지. 진실은 곧 밝혀질 거야. 그날 밤 마을은 적막했지만 그 적막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안 불을 끄고 창문을 꼭 닫았고 또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버섯 반찬을 절대 먹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에리는 경찰차에 실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손목은 묶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쇠사슬에 얽힌 듯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에서 흘린 눈물은 의심으로 덮였고 집에서 꺼내진 증거물은 또 다른 짐을 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며느리라는 호칭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낯선 용의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찰은 장례가 끝나자 곧장 본격적인 수사망을 좁혀 나갔습니다. 압수해 간 에린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즉시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모니터에 뜬 검색 기록 속에서 수사관들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맹독성 버섯 구별 방법, 버섯 조리 시 독성 제거 가능 여부, 버섯 중독 증상 등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단어들이 화면에 줄줄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수사관들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계획된 범행 가능성이 큽니다. 짧은 결론이 나오는 순간 강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에리는 조사실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혹시나 위험할까봐 미리 공부했던 것뿐이에요. 정말 살해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차가운 기록지 위에서 혐의 부인이라는 짧은 문장으로만 남았습니다. 수사관들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고 그녀의 울음은 변명으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언론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신문 일면과 뉴스 자막에는 버섯 살인 사건, 너늘이 용의자 검거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붙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취재진으로 북적였고 카메라 플래시는 장례식장의 향 냄새를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사람들은 조문을 온 것이 아니라 사건 현장을 보러 온 듯 웅성거렸습니다. 에리는 검은 옷차림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애도가 아닌 연기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이웃들은 평상에서 모여 앉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그랬던 거지. 괜히 우연일 리 없어.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잖아.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길에서 에린을 보면 뒤돌아 달아났고 어른들은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하루아침에 공동체에서 배제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에린의 통화 내역과 금융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재산 분쟁으로 인한 갈등, 별거 중인 남편과의 싸움, 시댁과의 불화까지 모든 것이 범행의 배경처럼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그녀를 향해 맞춰지는 듯 보였습니다. 에린은 점점 더 몰려드는 압박 속에서 몸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조사실, 차가운 벽에 부딪혀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수사는 이제 한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 모든 정황이 에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가족의 밥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재판정의 증거물이 되어 그녀의 운명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전국을 넘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버섯 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시골집 점심 밥상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 되었고,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식탁은 이제 공포와 의심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에린은 끝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 안. 그녀는 흰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판사의 목소리는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검색 기록, 재산 다툼, 가족 갈등, 그리고 버섯의 독성 결과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배심원과 방청객은 숨죽인 채 그 증거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에린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살해할 마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녀는 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정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판사의 입술만 바라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세상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피고인 에린, 유죄, 33년 가석방 불가, 종신형을 선고한다. 법정안이 술렁였고 에린은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 한순간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누군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옛날엔 밥상은 정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두려움의 상징이 됐구먼. 그 말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느끼는 시대의 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음식은 사랑의 표현이었고 함께 모여 먹는 밥상은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소중한 의미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은 단순한 공포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에린이 정말로 고의로 독을 넣었을까? 아니면 불운한 우연이었을까? 진실은 법정 판결로 닫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끝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곧 경계이자 교훈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살아온 세월 동안 별의별 사건을 다 봤지만 결국 중요한 건 믿음과 정의지. 의심은 가족도 갈라놓고 밥상마저 무너뜨리네. 눈가에 맺힌 주름 사이로 흘러내린 눈물은 단순히 사건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잊혀가는 가치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묻는 아픈 물음표였기 때문입니다.